흑흑. 한 푼 한 푼 모아도 국민연금만으론 살기 힘들어 연금저축을 깼더니 요즘 뜨는 국민성장펀드 모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은 서글프고 조금은 후회가 남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후회를 하실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든다면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 그래도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나중에 노후엔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믿고 한 달, 1년,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이 생활이 될까? 병원비는, 집세는, 생활비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말고 다른 선택을 고민합니다. 연금저축, IRP, 그리고 요즘은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연금저축을 하나 깨보았습니다. 그동안 아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단순히 돈을 찾는 문제가 아니구나. 연금저축을 해지하자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다시 가져가더군요. 결과적으로 손에 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세금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떼고 나서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차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뜬다는 국민성장펀드. 이게 정말 새로운 기회인지 아니면 연금저축과 같은 길인지 모르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먼저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돈을 벌게 해주는 상품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만 세금을 덜 나에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국민연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얼마를 불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했느냐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손해가 커집니다. 끝까지 가면 그나마 제도가 의미를 가집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할 때는 절세가 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절세는 조건부입니다. 정해진 나이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연금 형태로 받아야 비로소 혜택이 완성됩니다. 중간에 깨는 순간 그동안의 혜택은 사라집니다. 아니,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되돌려줘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형 펀드입니다.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세금 구조를 먼저 설계한 상품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를 돌려준다.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0%는 환급이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로 1,4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1,4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금액만큼 세금을 매길 기준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절세 효과는 각자의 소득 수준과 세율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성장펀드에 들어가면 실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까지 묶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그 순간 중도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연금저축을 제가 깨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두에게 같은 제도지만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민연금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한 분, 중간에
돈을 써야 할 가능성이 있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국민성장펀드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 이상 여유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고 연금저축과 IRP 구조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 국민성장펀드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좋은 상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저축을 깨기 전에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건 돈이 급할 때 쓰는 통장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국민성장펀드도 같습니다. 요즘 뜬다고 해서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기사에서 혜택이 크다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돈을 3년 동안 정말 안 써도 될까? 나는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소득공제와 환급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저축, 국민성장펀드 이 세 가지는 전부 시간을 파는 제도입니다. 시간을 끝까지 내주면 제도가 보답하고 시간을 중간에 회수하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연금저축을 깨고 그 대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슬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국민성장펀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구조부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과 모른 채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온 시간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아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번 쓰는 돈보다 안 쓰는 돈을 선택해왔고 지금의 이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선택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안이나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연금저축을 깼을 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돈의 손실보다 정보의 부재였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도는 항상 말하지 않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을요.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을 때 의미가 완성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해진 기간을 채웠을 때만 혜택이 남습니다. 이 셋은 모두 공통적으로 버팀을 요구합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빠듯해질수록 이 버팀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중간 선택을 합니다. 깨고 까고 돌렸습니다. 그 선택이 나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대가를 미리 알고 했으면 합니다. 연금저축을 깼던 그날 이후로 저는 이런 기사들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절세, 혜택, 정부 지원 이 단어들 뒤에 숨은 조건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보면 마치 국민 모두가 성장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숨기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강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늘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앞당겨 드렸다면 그걸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국민연금 말고 다른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은 상품을 고르지 마시고 구조부터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 묶이는 구조인지,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 나의 생활과 정말 맞는 구조인지 이 세 가지만 차분히 보셔도 선택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온 시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내는 선택이 무엇인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처럼 다시 벌 수 있을 거라는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국민연금을 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국민성장펀드는 다릅니다. 이건 내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만든 펀드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것과 내게 맞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상품은 지금 쓰지 않을 돈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언젠가를 위해 지금 묶어둘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그 전제가 나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혜택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연금저축을 깼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는지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전제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성장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비가 필요해지는 순간 그 3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선택할 때는 혜택이 얼마나 되느냐보다 버틸 수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나는 3년 동안 이 돈을 없는 셈 치고 지낼 수 있는지, 나는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도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나는 이 돈이 생활비가 아니라 정말 여유 자금인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였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나중에 세금이라는 형태로 돌아오기도 하고 후회라는 형태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연금저축을 깨면서 그 책임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를 가진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간에 깰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은 결정하지 마시고 하루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상품이 나에게 어떤 시간을 요구하는지부터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해져도 괜찮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온 그 시간만큼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기준은 수익이 아니라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정이라는 말이 가끔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국민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말들이 마치 안전벨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사정을 보지 않고 형편을 묻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칙만 적용합니다. 국민연금도 그랬습니다. 연금저축도 그랬습니다. 국민성장펀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규칙을 지키면 혜택이 남고 지키지 못하면 대가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늘 같은 말을 속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있으면 들어오세요. 그 말을 겉으로 크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집을 살지 말지, 아이를 키울지 말지, 직장을 옮길지 말지 그 선택들 사이에서 늘 참는 쪽을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노후 앞에서 조금은 편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조금은 숨을 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노후의 선택은 젊을 때의 선택과 다릅니다. 되돌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혜택이 크다,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가 밀어준다.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 혜택은 조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내 삶이 허락하는지, 그 시간을 내 생활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을 내 마음이 견딜 수 있는지, 이걸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깨기 전에 저는 이 질문을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정답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제도를 끝까지 데려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성실했습니다. 이제는 정보 앞에서도 성실해질 차례입니다. 정보 앞에서의 성실함이라는 건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덜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단기 자금이 아니라 장기 자금을 시장에 남겨두는 것. 그래서 혜택은 앞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앞에서 당장 느껴지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제약입니다. 돈이 묶이고 결정을 미루게 되고 중간에 손대지 말아야 하는 압박이 생깁니다. 이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도는 조금의 보답을 합니다. 그 보답이 바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생활비 통장과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 비상금과도 섞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없어도 되는 돈, 당분간 잊고 살아도 되는 돈, 그런 돈이 아니라면 부담이 됩니다. 연금 저축을 깨기 전에 저는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금이라는 형태로 그 기준이 되돌아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도 같습니다. 가입 버튼은 누르기 쉽지만 버티는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는 달력 위에서는 짧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기도 하고 계획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모든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본 다음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연금 저축을 깨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구조의 선택을 또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안해서 다른 길을 찾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식이 또 다른 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앞에서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보고, 조금 더 묻고, 조금 더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 선택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선택만큼은 조금 더 지키는 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키는 선택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빠르게 쏟아집니다. 하루만 지나도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새로운 혜택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그 불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노후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시간으로 만회할 수 있지만 지금의 불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제도는 분명히 의미 있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그 의도와 내 삶의 현실이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절반쯤은 내 선택이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온전히 내 선택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커질수록 책임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차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깨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입할 때는 아무도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천천히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국민성장펀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조건은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혜택을 보기 전에 조건을 먼저 보자는 것. 조건을 보고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제도를 거쳐왔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해도 제도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그 변화 속에서 항상 결과는 개인에게 남았습니다. 국민성장펀드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 기준에서 분명한 건 유지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혜택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푼 한 푼 아끼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조금은 속도가 느려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결정을 미룬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결정을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당장 손해볼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남들보다 늦을까봐. 하지만 노후와 관련된 결정은 그 어떤 선택보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오랫동안 안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기사와 영상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들 중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모두에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연금 저축을 깨기 전에 저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아직 많은 것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법 개정도 필요하고 구체적인 구조도 앞으로 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품을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미리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구조를 이해할 시간은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연금 저축을 깨고 나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후회보다는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나는 이런 구조라는 걸 알고 선택했다.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차이는 알고 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든 연금저축이든 국민성장펀드든 이름보다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혜택보다 조건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보다 시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버팀은 조금 더 의미 있어야 합니다. 그 버팀이 나를 지키는 선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모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장면들입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입을 합니다. 절세가 된다니까, 정부가 만든 상품이라니까, 3년만 버티면 된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 생활비가 빠듯해집니다. 병원비가 늘고 고정지출이 올라가고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둘 생깁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빼면 안 되나? 설마 큰 불이익이 있겠어?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부분 인출이 자유로운 구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도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이 문제가 됩니다. 이미 세금을 덜 냈던 만큼 다시 계산이 들어갑니다. 추징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 모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40%라는 숫자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이해한 경우입니다. 주변에서 40%나 공제해 준다더라? 혜택이 엄청 크다더라. 이 말을 듣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을 해보니 돌아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환급이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망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굳이 묶을 필요가 있나? 그 실망이 중도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두 번째, 모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불안해서 국민성장펀드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말고 이걸로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역할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연금이 아닙니다. 매달 생활비처럼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을 대신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연금의 대체제처럼 생각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모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입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나도 했다. 이거 요즘 다 한다. 이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다들의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소득도 다르고 지출도 다르고 여유 자금의 크기도 다릅니다. 남에게는 여유 자금인 돈이 나에게는 생활을 버티는 돈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같은 상품을 들어도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게 네 번째, 모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국민성장펀드가 위험한 상품이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자리 배치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앞에서는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 돈은 정말 3년 동안 없어도 되는 돈인가? 이 혜택은 내 소득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가? 이 상품을 연금처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차분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르고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건 상품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를 바로잡으면 선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온 분들일수록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가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의 핵심 혜택이 소득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이미 다른 공제로 과세표준이 많이 줄어든 경우에는 생각했던 만큼의 절세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면 이 정도 혜택이면 왜 이렇게 묶어놨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다시 중도 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국민성장펀드는 소득 구조와 이미 받고 있는 다른 공제 상황까지 함께 봐야 하는 상품입니다. 이걸 단순히 요즘 뜨는 절세 상품으로 접근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넣고 싶어도 한도가 있고 그 한도 안에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무리해서 돈을 끌어다 넣을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까지 채워야 손해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도를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 소득과 내 생활비, 내 여유 자금에 맞는 선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을 깨기 전에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혜택만 보고 그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해지할 때 그 대가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앞으로 조건이 더 정확히 공개될 것이고 운용 방식도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이 제도가 나와 맞는지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일수록 이 상품을 대안처럼 생각하기보다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생활의 바닥을 지켜주는 역할이고 국민성장펀드는 세금을 조절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 역할을 뒤섞으면 실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연금저축을 깨고 나서 후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선택이 잘못이었다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선택은 그 당시에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구조의 선택을 다시 할 때는 조금 더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아직 기회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상품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알고 들어가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 상황에 대입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소득이 있는 분과 이미 소득이 줄어든 분은 국민성장펀드를 보는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에게는 소득공제라는 말이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분에게는 그 효과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남들은 좋다는데 나는 왜 별로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상품입니다. 절세 구조가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연금과 같은 눈으로 보면 위험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자체가 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기대보다 낮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 줄어드는 시기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원금 변동이 불안하다면 국민성장펀드는 심리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시 중도 해지라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라볼 때는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단이 아니라 절세가 결합된 장기 투자라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시선이 없으면 기대가 앞서고 실망이 뒤따릅니다. 연금저축을 깨기 전에 저는 연금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에 많이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투자 성격을 깊이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제게 값비싼 공부가 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검토하고 계신 분이라면 연금이라는 단어보다 투자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3년이라는 시간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변동성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국민성장펀드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지켜보는 쪽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 차이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정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판단의 기준 하나쯤은 세워드릴 수 있기를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라는 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계산보다 단순한 질문 하나가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이 돈이 없어도 내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 질문에 잠깐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건 이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그 질문에 확실히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들여다볼수록 누군가에게는 딱 맞는 옷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계속 신경 쓰이는 불편한 옷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옷을 억지로 입고 하루를 보내면 그 하루가 계속 불편해지듯이 맞지 않는 제도를 억지로 끌고 가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 마음의 피로가 결국 결정을 바꾸게 만들고 그 결정이 중도 해지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비로소 조건이 현실이 됩니다. 추징기라는 단어가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덜 냈던 세금이라는 표현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모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겪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이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간 분들은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도 결정을 유지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랬습니다. 제도를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잘 선택했다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왜 그때 들어갔을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지금 이 순간의 판단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들어가지 말자. 내 삶에 맞는지 먼저 보자. 버틸 수 있는지 솔직해지자.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국민성장펀드는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제도를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그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 선택만큼은 조금 더 차분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국민연금 이후의 길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기준 하나라도 세워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계속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성장펀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3년만 참으면 되잖아.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3년이 어떤 3년이냐는 것입니다. 달력 위의 3년과 생활 속의 3년은 전혀 다릅니다. 생활 속 3년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족에게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지출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돈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게 진짜 판단 기준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계획된 인내를 전제로 합니다. 계획 없이 버티는 것과 계획을 세우고 버티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계획 없이 들어가면 중간에 흔들리고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면 흔들릴 때 붙잡을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검토하신다면 가입 전에 아주 단순한 메모 하나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돈을 왜 넣는지, 이 돈을 언제까지 안 쓸 수 있는지, 이 돈이 내 생활비가 아닌 어떤 성격의 돈인지 이 세 가지만 적어보셔도 결정은 훨씬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을 깨기 전에 저는 이런 메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노후를 위해서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해지할 때 그 설득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그 설득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처음에 이유가 3년 동안 계속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중간에 사라지면 제도는 아무런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은근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3년 뒤에 나에게 이 선택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그래도 잘한 선택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지면 국민성장펀드는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것도 충분히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손해가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가 더 명확해질 수 있고 조건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며 넘겨왔습니다. 그 덕분에 지켜낸 것들도 많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앞에서도 그 태도를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들어갔느냐입니다. 그 차이가 3년 뒤의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모르고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고 알고 들어가면 관리할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단한 판단이라는 건 확신에 찬 결정이 아니라 후회가 적은 결정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몰랐다는 이유로 후회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설명 중에는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절세, 분리과세, 정부 주도. 이 단어들은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어줍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만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삶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는 종이에 적힌 조건이 아니라 현실 속 조건으로 살아갑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 예상치 못한 지출, 몸의 변화, 가족의 상황, 이 모든 것이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를 검토할 때는 세 법보다 먼저 내 생활을 들여다보는 게 순서입니다. 내 통장 구조가 어떤지, 내 지출은 어디에서 가장 흔들리는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불안해질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 이걸 한 번이라도 정리해 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결정을 내린 뒤 바로 드러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벌어집니다. 연금저축을 깨고 나서 저는 이 차이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가입할 때의 확신보다 해지할 때의 현실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당장의 생활을 바꿔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통장이 두꺼워지지도 않고 매달 돈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미래의 세금을 조금 바꾸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의 불안을 미래로 그대로 옮겨놓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이후의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제도를 대안이 아니라 보조수단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의 역할과 국민성장펀드의 역할은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선에 놓으면 기대도 섞이게 됩니다. 기대가 섞이면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결정을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모르고 들어가지 말자. 이 말은 겁주자는 말이 아니라 선택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동적인 선택을 많이 해왔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랬고 여러 제도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다릅니다. 이건 내가 고르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알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한 푼 한 푼 모아온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를 지키는 선택 역시 우연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지킨다는 건 처음의 결정을 무작정 고집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면 중간에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노후 준비의 한 조각을 보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한 이유는 막연한 불안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결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정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돈은 지금의 나를 위한 돈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면 다음 질문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내가 얼마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꺼움이 아니라 억지라면 그 선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연금 저축을 깨기 전에 저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빨랐고 후회는 늦게 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그런 선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질문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 질문이 귀찮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아직은 맞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 앞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져도 됩니다. 조금 더 느려져도 됩니다. 조금 더 많이 물어봐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정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조건도 더 명확해질 것이고 사례도 하나 둘 나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켜보는 선택 역시 충분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입니다. 노후의 선택은 경쟁이 아닙니다. 빨리 들어간다고 이기는 게임도 아닙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 결국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국민성장펀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검토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들어가면 부담이 되고 알고 들어가면 관리할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이 차이를 지금 이 순간에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라는 건 결국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혜택이 크다고 해서 내 삶이 그 혜택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이야기를 함께 꺼내는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시간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끝까지 내주면 제도가 보답하고 시간을 중간에 거두면 그만큼의 대가가 남습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연금저축을 깨고 나서 이 구조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품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충분히 신중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결정하실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한 푼 한 푼 모아온 시간은 누구보다 무겁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선택은 조심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내 상황에 맞춰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르고 들어가서 후회하는 선택보다 알고 나서 천천히 선택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은 내디디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돈을 불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만 세금을 덜 나에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연금저축처럼 이 제도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알고 선택하면 도구가 되고 모르고 선택하면 부담이 됩니다. 선택은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내 삶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개인별 재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저축, 국민성장펀드 구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 공식상담, 금융기관 공식상담 창구를 통해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조건에 따라 세금 수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고민하는 선택들, 연금저축을 깨야 하는 경우와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경우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과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며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자산, 연령, 가입 이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공식 상담 및 본인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